이진동 대검차장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의 그 장기적인 목표는 부정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피일이면 왜 12월 3일이냐라는 것은 12월 3일자 내란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명태균 수사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것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의 발신란을 보시면 창원지검 수사과장,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검사장한테 수신처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여당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최고 권력의 심장부와 관련된 사건을 검사도 아닌 수사관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자로 그 수사관은 명태균이 혐의가 없다라는 웃기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보시더라도. 얼마나 납득이 안 되냐 하면 명태균 사건 주요 일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8일 회미협점 의견 송치 전, 한 달 전이죠. 바로 대형 사건임을 이미 감지를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10월 21일, 그러니까 한 열흘 좀 지나서 강혜경 씨 제보가 언론을 탑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주고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요. 또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의 직접 개입한 육성을 공개합니다. 그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 했다. 그래서 당에서 말이 많다 하는 그 유명한 녹취인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 수사관의 무혐의 결정이 얼마나 황당한지 금방 드러나 버린 겁니다. 조롱한 거죠, 법치를. 자, 그리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 청구했을 때 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나가기를 획책하면서 이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 조사권밖에 없는 데를 장모 사건도 보내서 사건을 매장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운 바대로 같은 수법을 하는 거죠. 정유미 창원지검장, 바로 대표적인 친윤 여검사이죠.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사건을 조사권밖에 없는 수사관에게 보내서 검사의 수사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종결하려고 했던 이른바 수사 틀어막기, 수틀막이라 하겠습니다. 자, 수틀막은 이렇게 해서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수틀막, 수사 틀어막기 행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년 10월 26일 황금폰의 위치를 검찰은 파악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12.3 개헌 이후에 명태균이 검찰에 자진 제출을 했고요. 또 기자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까 오전에 제가 하나 현출해 드렸죠. 아마 날마다 하나씩 공개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틀어막기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3일 한번 보시죠.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이 수사 보고서인데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사 보고서는 얼마나 김건희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를 틀어막았으면 수사검사 8명이 몽땅 다 합동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틀어막기 저항문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틀막 저항문건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검사들은 낱낱이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건희, 명태균 카톡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머투 편집국장 머니투데이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 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하죠. 이재명 쪽에서 머투의 PNR 조사 문제 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의 항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가 많은 김건희는 이걸 누가 보내왔다고 능지시합니다. 그러자 명태균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명태균이
자, 끊기면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언론사를 변경해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팀 8명이 강조했습니다. 이 수사팀의 수사보고서가 11월 13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명태균 구속된 이후에 수사는 잠잠 오리무중이고요. 그 사이에 내란이 일어났고요. 자, 결론적으로 강혜경으로부터 이 인원 증거 다 제출받았습니다. 강혜경은 검사의 수사 의지를 본 것이죠. 신뢰하고 줬더니 수사에 이렇게 적극적인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자, 여태까지 윤석열이 한 짓은 어땠나요? 중요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공판에서 설령 그 검사가 타지로 전출을 하더라도 직관을 시켜가면서 수사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자, 대검 차장님, 조속히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수사팀을 합류시켜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 숨은 동기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하도 많은 말씀하셔갖고요. 우선 그 수사과 배당이 수사 의지가 없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사안이 가볍거나 하면은 경찰에 이첩을 해버립니다. 사안이 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 방식은 검사실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검사 지휘받는 수사과에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찰에 안 내려보내고 수사과에 내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그리고 이제 수사과에서 송치를 할 때 무혐의 된 거는 그때 이제 그 수사가 그 선관위에서 고발된 거하고 수사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 의뢰된 게 기부행위에 관련된 건데 기부행위에 관련된 법리 검토해 보니 이거는 기부행위가 아니고 정자법 위반이다 해서 기부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걸 무혐의한 거고 정자법으로 저희가 따로 구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폰 관련해서는 황금폰은 위치가 파악됐으면 저희가 벌써 압수했겠죠. 나중에 압수했지 않습니까? 압수할 생각이 없었으면은 나중에도 압수를 안 했겠죠. 근데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피의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돌려서 파기하라 이것도 계속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하니까 야, 그렇게 손쉽게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하는 설득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결국엔 저희가 이제 받아갖고 다 압수를 했고 수사보고서가 8명으로 연명됐다는데 저도 사실 저게 수사를 해봤지만 저렇게 수사보고서에 검사가 여러 명이 연명한 건 저도 흔하진 않은 건데 저거에 비춰보면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이고 지금도 저희 그 총장을 비롯해서는 다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검사 복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사팀은 거의 숫자가 유지가 돼 있고 그 일부 파견된 거는 이제 다른 청의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복귀를 했지만 그 중요 사건이나 할 땐 다시 직대를 해서 와서 겸용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팀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은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혜경으로부터 정보를 다 제출받았던 검사는 여전히 수사팀에 네, 자, 알겠습니다. 자.